예. 안녕하세요. AI 톡쇼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4회차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AI로 책 쓰기 어디까지 해봤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마지막 일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밤. 네. 네. 오늘 제가 호스트를 맡은 저는 AI 콘텐츠 연구소의 정장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방장이신 우리 대표님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자, 10월의 마지막 밤을 우리 보내면서 오늘 우리 그동안 연습했던 우리 동영상 촬영, 예, 오늘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의미를 놓고 한번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AI 톡쇼 기대가 큽니다. 네. 이어서 최 교수님. 한 달이 금방 가요. 원래는 이제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모였는데 시스템 세팅 완비하는 데만 지금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마이크도 좀 제대로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도 좀 갖춰가지고 화면하고 음원 다 조금 안정적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되지도 않는 편집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브랜드 앤 피플 대표 맡고 있는 공감 마케터 최은입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전까지 저희가 이 장비라든지 준비 이런 걸 해왔다면 오늘 진짜 그 세 분의 대표님들과 본격적으로 AI 토크쇼 시작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느낌이십니다. 네,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호스트를 맡게 된 계기는 사실 그 AI를 쭉 써오면서 특히 이제 제가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마케팅 자동화라는 분야인데 거기서 이제 마케팅 자동화에서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들한테 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그런 매력적인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러죠. 리드 마그넷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좀 제대로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시행을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전자책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게 책 쓰기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책을 한 4권 정도를 직접 한번 써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전자책으로.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업무와 관련돼 있는 실용서와 관련된 것들이지만 또 그런 책을 또 직접 써봤고 또 그게 계기돼서 책 쓰기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은 이런 AI로 책 쓰기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고가로 과정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다룰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 거는 자, 그러면 AI 시대에 그럼 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또 책 쓰기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는 것들이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글쓰기부터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글쓰기는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블로그 쓰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일단 책이라는 주제를 좀 한정시켜서 한번 AI에서 책 쓰기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럼 먼저 제 우측에 계시는 최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요즘 최 교수님 특히 8권의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현시감을 갖고 계시고 또 전자책도 최근에 출간을 했고 또 새로운 책도 출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경험담을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찌어찌 쓰다 보니 제가 처음 책을 쓰기를 시작한 게 2010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 막 새로 나올 때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그때는 이제 혼자 쓴 책이 아니었고 한 3분 정도가 같이 공저를 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다른 2분 저자분이 글을 이렇게 다듬는 거는 그냥 우리 저보고 맡아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원고를 쓰면 글의 문체가 다 다르잖아요. 포렌 매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공동 뭐랄까 대표 집필을 하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나중에. 총대를 매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냥 그 한 사람 원고만 써야 될 거를 거의 세 사람 몫을 그 뭐죠 개작을 하다시피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책은 절대로 여럿이 쓰면 안 된다. 가능하면 혼자 쓰는 게 제일 좋고 워낙 이제 스피드나 이런 걸 못 따라간다 그러면 많이 써봐야 두 사람만 공세해라. 그 정도면 이제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3명이 쓰는 책은 거의 안 썼습니다. 거의 이제 2명 정도가 쓰는 공동책을 썼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노하우 위주로 쓰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혼자 쓰는 걸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쓴 책이 11번째 책이더라고요. 네. 종이책이 9권 나온 거고 전자책이 2권. 대단하십니다. 네. 종이책이 8권, 전자책이 3권. 머리가 저렇게 하얘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책 한 권 쓸 때마다. 쓸 때마다. 이렇게 공저 여러 사람이 하셨을 때는 저작권료는 어떻게 나눠요? 다 n분의 1로 나누죠. n은 없습니다. 둘이 쓰면 보통 10% 인세를 기준으로 5%, 셋이 쓰면 3.3%. 그렇게 나눠집니다. 인세 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 인세를 준다고 하거든요. 출판사랑 기획 출판을 하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일종의 무슨 로열티 같은 걸로 이렇게 우대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선 인세예요. 나중에 책 팔아서 남는 그 마진 중에서 저자분을 떼주는 걸 인세라고 그러는데 그걸 미리 떼주는 거예요. 몇 분은 기본으로 팔릴 때니까 팔릴 걸 감안하고 몇 부어치는 제가 미리 드릴게요. 원고 그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실제로 팔리잖아요. 그 부분 공제. 맞습니다. 공제입니다. 미리 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와야 될 원고료가 안 들어와요. 왜? 선인세로 다 드렸잖아. 그래서 선인세에 대한 착각을 버리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전자책이 됐든 종이책이 됐든 뭐랄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자기의 경험 사실 이제 이게 담겨야지 그게 책으로서 아까 그래서 이제 공저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그 IT 쪽은 워낙 그 기술이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혼자서 책을 한 권 기획해서 쓰려고 하면 출판까지 거의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IT 분야에서 특히 요즘같이 그 AI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6개월이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며칠 전에도 누가 그런 그 데이터를 올렸던데 지금 AI의 그 성능이 진화되는 속도가 7개월마다 2배래요. 그렇지. 옛날 우리 그 뭐죠 그 무슨 그 법칙이라고 있죠. 예. 반도체가 항상 되는 누구의 2배씩 올라간다는 뭐 배수해가지고 그렇죠. 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뭐 무슨 갑자기 법칙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유명한 법칙인데. 근데 그게 지금 24개월이잖아요. 2년이면 24개월. 반도체 집적도가 24개월마다 2배 정도 올라갔다고 했던 건데 지금 AI의 성능 진화는 7개월마다 지금 2배씩 올라갔다. 지금 3배가 빠릅니다. 반도체 집적 기술 속도 진화 속도보다 지금 AI 진화 속도가 거의 지금 3배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가속도 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6개월이면 6개월에 책 한 권을 만약 새로 낸다. 그러면 그건 옛날 얘기하는 거랑 1년 전 얘기를 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책 내는 걸 포기하고 전자책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AI 시대에 만약 여러분이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시대적인 어떤 변화 상황 때문에라도 좀 전자책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책 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혼자 써도 되는 전자책, 시의성에 너무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전자책으로 먼저 도전해 보시라 이런 표현을 좀 드립니다. 이건 실전 경험에서 오는 좋은 책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조언 같습니다. 이강현 대표님도 책을 굉장히 즐겨 읽으신다면서요? 저는 뭐 책을 좋아하고 주로 이제 책 쓰는 거는 뭐 머릿속에 그냥 그 상상만 하는 과거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저희 형님이 쓰셨던 책을 제가 교정 봐주는 거, 뭐 알바를 했죠. 그런 거는 가끔 했었는데 지금도 책을 쓰고 싶은 욕구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쓴다는 개념이
이제 과거 포맷의 책이 아닌 새로운 포맷의 책,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책을 내가 쓴다는 거는 나의 기록도 첫째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한테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미디어 매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좀 쉽게 볼 수 있는 형태, 뭐 그림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조금 포맷이 과거의 텍스트 중심의 글보다는 그 글의 수는 좀 줄이고, 그런 또 다른 어떤 임팩트가 있는 어떤 이미지나 이를 통해서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뭐 과거에 책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글 쓰는 재주는 약한데, 이 발상의 아이디어 이런 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은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양이 되면은 그걸 딱 묶어서 누군가 작업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좀 창의적인 편집, 창의적인 어떤 뭐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 책의 전자책이라는 것은 기능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이 종이북보다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앞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최은희 대표님 책을 쓰셨잖아요. 네. 네. 저는 종이책만 4권을 썼어요. 오, 4권 저자이십니다. 선수들. 근데 2권은 공저, 그리고 2권이 이제 독저로 되는데, 실은 제가 경험하는 그 책은 세상에 뭔가 내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권의 그 독저를 내는 그걸 되돌아봤을 때, 독저가 뭐예요, 그게? 독저 혼자 낸 거. 혼자서 네. 공저랑 이제. 그거 독저라고 공저는 하는구나. 제외하고. 혼자 많이 안 써봐가지고. 네. 2권의 책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는, 저는 첫 번째 책은 그 16년간 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성 소셜 마케팅으로 시작하라라는 이제 첫 번째 그게 책.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게 10년 전이요. 10년 전에 16년간 일한. 네네네. 갑자기 나이가 계산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회사 다닐 때 이제 쓴 책이고, 2번째 책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1인 기업으로 제가 한 4년 정도 그 1인 기업으로 이제 SNS 퍼스널 브랜딩 했던 그걸 이제 담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권의 책을 낼 때마다 거기에 들어간 저의 그 삶의 경험이 막 4년, 16년 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종이책에 익숙하지 전자책을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최규명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랑 또 우리 정장식 소장님이 또 AI로 전자책 쓰는 부분 또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이번에 쓰려고 네, 쓰려고 자료 정리하고 노트북 LM에 이제 자료 넣기까지 했어요. 오, 지금 그래서, 진행 중이시군요. 네, 맞아요. 네네. 진행 중에 있어서 이 주제가 더 흥미롭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좀 생각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출판과 관련된 디지털 출판 인쇄라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기존에 대부분 이제 출판하면 기획 출판이라 그러죠. 이런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투고를 해서 선정된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보통 기획 출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이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뭐 보통 그 투고하는 사람의 2, 3%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것들 과정이었고, 이제 제가 그 출판사에서 그 막 업무를 담당할 때는 이제 자비 출판이라는 게 이제 막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또 그때 또 책 쓰기 붐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 쓰기를 하는데 그 강좌가 보통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책 한 권 쓰면 당신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사실 하면서 고가로 책 쓰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비 출판이라는 건 자기가 책을 쓰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책을 만드는 형태로 해서 사실 책의 문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책의 문턱을 낮추고 좀 더 쉽게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특히 이제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이제 또 AI로 AI 시대 바로 전에는 이제 전자책도 시대가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인터넷이나 광고에 보면은 뭐 전자책으로 뭐 억 벌기 뭐 이런 게 되게 이슈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AI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사실 전자책으로 돈 벌기라는 이슈는 확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예. 그런 대신 이제 요즘은 AI로 책 쓰기라는 것들이 또 새로운 화두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종이책 쓰기, 전자책 쓰기에서 이제 AI로 책 쓰기라는 과정까지 왔을 때, 과연 조금 전에 최금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런 어떤 뭐 실용서라든가 자기 개발서와 관련된 이런 책 쓰기에 있어서 에세이라든가 아니면 수필이라든가 이런 소설이라는 측면하고 또 다르게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AI로 책 쓰기라는 것 자체가 책 쓰는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기회와 어떤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최 교수님 한번 그 부분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새도 이제 저한테도 가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자분들이 이번 기수에는 뭐를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책 쓰기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에 한번 자기 자서전이 됐든 아니면 자기의 경험담이 됐든 이 책을 한 권 남기고 싶어하는 이제 그 욕심들이 있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기 이제 뭐 서비스나 무슨 제품 판매하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 특히 이제 강사하는 분들이나 컨설팅 업인 분들은 나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제 전문성이 있어요라는 걸 이제 과시를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브랜딩 수단으로 또 이제 책을 쓰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그래서 아까 돈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전자책 붐이 일어났던 거는 그 뭐 와디즈라든가 이제 이런 그 판매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들 있잖아요. 네, 네. 책은 얼마에 파는데 뭐 수강권을 거기다 매칭을 해가지고 네. 뭐 그렇죠. 몇십만 원짜리 네. 수강인데 반값으로 뭐 수강을 해주겠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엄청나게 그렇죠. 해서. 약간 끼워 팔기 형식으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끼워 넣은 다음에 막 몇십만 원짜리 이제 뭐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막 했던 이제 그런 게 한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자책이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려면. 종이책은요,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거 도서 정가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간으로 ISBN 그 넘버를 받아가지고 신간으로 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간일로부터 1년 반, 18개월 동안은 10% 이상 할인을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책만 단독으로 내가지고 와디즈 같은 데 가서 펀딩으로 판매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10%밖에 할인을 못 했는데 무슨 저주로. 거기서 와디즈 같은 데서 10% 할인 리워드를 가지고 뭘 사라고 하면 그거 뭐 서점 가서 사도 10% 할인인데 뭐 니네한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이래서 사실상 종이책 펀딩은 거의 이제 와디즈 같은 데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좋은 리워드, 큰 리워드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SBN을 안 받아도 거의 책이라고 인정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SBN을 받아야지 네이버 같은데 그 저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책은 거기에 뭐 저자 뭐 인지도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그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내는 거라서 여기에 나만의 아주 특집 노하우가 있어요. 비법이 숨어 있어요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막 원래 일반 책은 아무리 비싸봐야 2만 원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 이게 막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한동안 전자책의 붐을 일으켰던 그 백그라운드 배경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 잘 안 통하거든요. 비법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기껏 막 5,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전자책에 뭐 한두 대목 있긴 있어. 근데 야, 내가 읽어보려고 10만 원이 넘게 돈을 썼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좀 죽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그 하우투 실용서, 그다음에 나는 경험하지 못한 그 저 사람만의 뭔가 독특한 경험이 있겠다 싶으면 특히 이제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 뭐 커머스가 됐든 아니면 뭐 나는 유튜브 이렇게 성공했어요라고 됐든 특정 분야에서 그래도 성공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그 뭔가 자기 거를 상품화시키고 나가서 자기를 브랜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사실 그런 면에서도 전자책이 좋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를 빨리,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빠른 변화 속도를 담아내기에 일단 전자책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가적인 돈 만약 종이책으로는 절대 벌기 힘든 인쇄를 이런 방식으로 다른 상품이랑 엮어가지고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도 이제 전자책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면 AI를 쓰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빨라지죠. 그렇죠. 예, 더 빨라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AI에서 제일 이제 나중에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쓰는 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소 모으는 건 빨라요. 근데 모아가지고 이걸 책으로 내려면 모든 책은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하거든요. 예, 마이 톤 앤 매너가 필요한데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챗GPT든 제미나이든 글을 써내는 기본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조합 공식으로, 문장 조합 공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의 어떤 작가들의 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김훈 작가는 무슨 비유를 정말 잘한다든가, 박경리는 무슨 그 토속적인 어떤 단어를 잘 구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 각 저자들만의, 작가들만의 독창적인 그 문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AI로 쓰잖아요. 실용서면 모르겠는데 문학 작품을 써야 된다든가, 시를 써내야 된다든가 할 때 이 사람만의 독특한 그런 그 문체, 우리가 이제 그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걸 구분해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떤 작품을 읽어도 그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것이 기억이에요. 사람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이 AI가 만드는 작품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쪽 업계에서 이 라이팅과 관련된 그 앱들이 제일 이렇게 조회수도 많고 인기도 많은 앱들은 어떤 거냐면요. 휴머나이즈드. 기껏 AI로 써놓는 건 빨리 썼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나므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쓴 것처럼 만들 수 있느냐. 요런 앱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많고요. 또 실제로 제일 저게 많아요. 이렇게 조회수나, 그 다음에 돈을 주고라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라이팅 업계 중에서 휴머나이즈가 붙은 그런 앱들이 제일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좀 염두에 두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경험치, AI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 전자책에 들어가 주지 않으면 암만 열심히 빨리 쓰신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거다. 그 고민을 먼저 꼭 염두에 두고 쓰셔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글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무래도 냄새가 나겠죠. 재미가 없다는 게 교수님이 얘기하신 저는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실은 이제 AI로 전자책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주변에 최근에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 AI 활용해서 쓰신 분의 책을 3권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실용서는 괜찮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3권 다 실용서거든요. 네, 그것도 아니죠. 실용서도 그래요. 실용서도 이게 되게 유용한 내용이고 도움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드는 저자의 관점, 그렇죠. 저자의 경험, 저자의 이런 사례들이 없고, 사례가 있어도 그 사례가 저자와 뭔가 연결된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만들어진 사례들? 그래서 저는 내가 봐도 이렇게 뭔가 도움은 되지만 좀 매력이 없다. 그렇죠.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장 적확한 표현이 뭐냐면요. 영혼 없는 글. 그 말이 딱 맞아요. 영혼이 안 느껴져. 소울이 안 느껴져. 이건 다 읽어도. 분명히 실용적인 지식이니까 맞아요. 지식으로서의 그건 인정. 근데 이 지식을 내가 굳이 이 책으로 봐야 돼? 차라리 유튜브 가서 그냥 보면 될 만한 지식인데,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과거의 그런 책의 그 문화에서 쭉 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전자책이라는 게 나왔고, 또 지금은 이제 AI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가 돼버렸는데, 대부분 우리가 AI를 이용한 또는 전자책을 만든다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 과거에 젖었던 책의 형태를 전자책으로 소위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AI 시대에는 그런 개념 가지고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시나리오나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내가 AI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철학적인 책이다. 그러면 어찌 보면 옛날 그 고대 그 오래된 종이로 프린트된 메시지의 철학 메시지를 봤을 때와 디지털 뭔가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르에 따라서 이거는 과거 책이 좋을 수도 있고 전자책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언가 또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뭐 내용의 책이다 그런다면은 전자책이라 하더라도 요즘 책은 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연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도 내가 A는 B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뭐 QR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QR코드를 읽으면 C의 세계를 또 다시 또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든지. 그래서 좀 이게 좀 복잡해지는, 그러면서 결국 책의 역할은 저자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서로가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책이라는 걸 통해서 뭐 그런 게 과거보다는 글로벌하게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과거 책이라면 한글로 된 버전만 주로 봤지만은 앞으로 책은 그게 아니라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 영문으로 보고 싶어, 일본어로 보고 싶으면 다 이렇게 개작이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전자책에서는 이게 가능하게 쉽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두 분은 책을 9권 쓰신 분이고 4권 쓰신 분이잖아요. 사실 저런 분은 이미 책을 써봤던 분들인데 저는 이제 AI라는 부분들 갖고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책 한 권을 쓰려면은 하루에 2시간, 최소 2시간, 6개월은 엉덩이 붙이고 작업을 해야 책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글재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그렇죠. 책 한 권을 쓴다라는 그 조건의 출발선에 있는 갖추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출판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책을 쓰겠다고 결심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오프라인 책을 직접 쓰지는 못했고 대부분 책이 초고 과정에서 거의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과연 AI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는 바로 저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목적, 쓰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책을 써서 그렇죠. 내가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인생 살면서 책 한 권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에도 책을 쓴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목적부터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책을 한 걸 써서 내가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거야. 어떤 사람을 뭐 삶을 바꿀 거야. 이런 거가 아닌 목적도 충분히 책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근데 책을 쓸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초고를 써내는 것 자체를 거의 못해요. 목차를 잡는 거, 초고를 쓰는 이런 과정들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럼 저는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바로 AI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남아있던 목소리, 뭐 끌적해 놨던 글, 종이글 여러 가지 컨텐츠 유형을 가지고 일단 컨텐츠로 모을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목차도 만들 수 있고 그걸 갖고 초고도 만들 수 있는 것들. 전자책으로 하면은 실 목소리를 거기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연결하면. 오디오를 오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디오를 또 쉽게 텍스트로 다 바꿀 수 있고 뭐 요즘 OCR 기능이 좋기 때문에 뭐 종이로 돼 있는 거 PDF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먼저 살면서 남긴 각종 흔적들이 있다면은 그걸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까지 못했다면 그냥 목소리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녹음한 걸 갖고 출발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희망의 지점을 거기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 그래도 뭔가 하나를 내가 뭔가 책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책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장벽을 사실은 낮춰주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이 저는 첫 번째 한번 가장 중요한 AI가 주는 책 쓰기의 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책 쓰기를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 실제로 그 오시는 분들한테 네네.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뭐 강의를 하고 오늘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제가 쓴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 한번 공유를 하고 네.
오케이. 먼저 한번 돌려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먼저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돼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그러면 제가 요즘 이렇게 이런 책 쓰기를 하는 부분들을 관련해서 요거를 AI로 쓴 책이거든요. 자, 이거 표지인데 이것도 이제 일단 임시로 만들었지만 간으로 AI로 가지고 하루 만에. 예,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사전 자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쓰는 데는 사실 이제 반나절 정도 집중하니까 요걸 반나절 만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 첫 책 쓰기 AI 하루 만에 전자책 출간하기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AI를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뭐 노트북 LM부터 시작해서 챗GPT,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뭐 이런 복합적인 걸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생애 첫 전자책 로드맵 막막한 확신을 바꾸는 이런 거 해서 쭉 썼고요. 이렇게 이제 목차를 AI로 뽑아냈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기까지 사전 기초적인 조사 작업은 퍼블리시티나 아니면 또 제가 썼던 그 어떤 블로그 글이나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먼저 노트북 LM에 넣어준 다음에 목차부터 이렇게 잡도록 해주는 거죠. 결국 수많은 어시스턴트가 있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는 뒤에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만든 다음에 이 목차별로 이렇게 이제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글을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작성을 할 때 1200자 정도를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파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챕터 그다음에 섹션 그다음에 이제 주제에 관련되어 있다면은 요 주제에 관련해서 보통 한 1200자 내로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 기초적인 글을 누구한테 쓰느냐? 노트북 LM한테 쓰게 만들고요. 예. 그래서 노트북 LM으로서 이렇게 기본적 글을 다 쓴 다음에 요거를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를 쓰는데 구글 제미나이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토큰이나 컨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양, 쉽게 말해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는데 이게 챗GPT로 하면은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을 다 쓴 다음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책을 쓴 거를 제 스타일을 주고 그거를 지침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지침을 만들어준 다음에 교정교회를 시키는 겁니다. 교정교회를 시키고 제 스타일에 맞는 글쓰기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다 했고 처음에 쓴 페이지는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교정교회까지 끝나서 한 50 몇 페이지 정도쯤 되는데 처음에 쓴 건 한 80페이지 정도 넘게 써진 거죠. 그거를 교정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AI를 다 이용해서 했는데 이런 걸 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제를 발견한 겁니다. 나 이번에 책 쓰기로 관련되는 걸 할 거야 라고 주제를 발견했고 그 주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전달할 것인가 독자들한테 어떤 걸 전달하고 이제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거를 글을 쓴 걸 기반으로 해서 강의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코칭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핵심 독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독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평생 내가 뭐 책을 쓰고 싶어 했는데 초고만 쓰다가 포기한 사람 아니면 꿈만 꾸다가 아직도 실행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한번 내 나름대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와 유사한 책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 독자의 니드에 관련된 이런 파악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이제 사실 어려운 게 뭐냐 주제를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때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 주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책을 쓰기와 글쓰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책을 쓴다라는 건 독자를 겨냥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목적이 명확한 거가 책 쓰기이고 글쓰기는 정말 글 자체의 예술성이나 창작 능력에 어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 쓰기는 그래서 훨씬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요 책의 컨셉은 뭐냐라는 컨셉을 만들고 목차를 만들고 본문을 만드는 그 다음에 교정교회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제가 이제 썼던 거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노트북 LM인 겁니다. 노트북 LM 여기 보면 AI 기반에서 전략적 책 쓰기에서 각종 가사 조사에서 된 자료들을 우측에다가 이렇게 소스에다가 이렇게 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소스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목차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요 작업을 해나가는데 그 해나가는 순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요렇게 이제 순서를 다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뭐 여기는 포함되어야 될 컨텐츠 주요 컨텐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프롬프트를 먼저 이렇게 책 목차를 작성할 때도 이런 프롬프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가 뭐고 너의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목차 작성하는 기준은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차를 카피라이팅 할 때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책의 목적에 맞게 도입부, 중반부, 후반부 같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AI한테 써줘라는 게 아니라 저런 부분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그 다음에 나의 스타일과 나의 목적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수록 사람다운 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차를 뽑아냈고 또 그 목차를 가지고 본문을 작성할 때 이런 본문 작성의 지침을 또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책 출간 의도가 뭐고 이 책의 어떤 보이스, 어조가 뭐고 타겟 고객이 누구, 핵심 메시지는 뭐고 브랜드 어조는 뭐고 글 작성 원칙은 뭐고 이런 걸 또 글을 작성할 때 참조하도록 하는 이런 프롬프트를 다 준 겁니다. 그냥 책에게 AI한테 맡겨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하느냐가 바로 똑같은 책을 쓰더라도 전혀 다른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작성을 할 때 프롬프트를 한 번에 써달라고 하진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목차가 나왔으면은 자, 지침을 주는 겁니다. 본문 작성 지침에서 여기에 목차를 먼저 주고 목차별로 해서 여기 본문 작성 지침을 주고 그러면 너 이 목차에 따라서 이 책 본문 작성 지침을 따라서 요 파트를 요 200자, 2200자 이내로 작성해줘라고 파트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글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파트별로 하나하나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목적을 전달하고 또 목적에 맞는 글이 써지도록 하고 또 앞에서 목차를 주는 목적은 뭐다? 한 파트 내에 글이 중복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들을 반영을 하면서 쓰도록 하는 거가 되는데 지금 AI들은 내가 준 파트에 있는 것들과 목차를 고려하면서 그 섹션에 대한 글을 써나가기 때문에 훨씬 글이 중복성을 줄여낼 수 있도록 하는 요소를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정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진 거를 할 때 교정교육을 이렇게 또 지침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전문 교정교육가입니다라고 출간용 텍스트고 다음 지침에 따라서 해라. 교정교육의 목적은 뭐다? 문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정교육 항목은 뭐다? 피해야 될 표현 항목은 뭐다? 출력해야 될 형식은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주고 교정교육을 하면은 마지막 교정교육 단계에 나만의 스타일을 충분히 여기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교육을 한 다음에 교정교육은 기초적인 거지만 윤문은 이제 아까 최 교수님이 설명했다시피 나만에 맞는 문체로 스타일을 바꿔줄 때 이렇게 여기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정교육은 문법적인 문제나 뭐 어떤 문장의 구성이나 중복 문서나 반복 문서 이런 걸 가는 게 교정교육의 목적이라면은 윤문은 그거를 맛깔스러운 글로 바꿔내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윤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문은 사실상 리라이팅에다 제작성이잖아요. 제작성이 가장 예예예. 근데 우리가 원고를 쓸 때도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그렇죠. 제한되도록 네네. 윤문으로 다시 쓰는 것도 그 양의 제한을 받잖아요. 예, 거기서 잘라서 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보통 몇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제가 이제 노트북 챗GPT로 해봤고 챗GPT에 GPT 프로젝트로 해봤고 GPT 프로젝트로 하니까 제가 이런 어떤 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연결해서 줬을 때 A4를 챗GPT는 15장 주면 제대로 안 해줘요. 한 20장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에 제미나이에 구글 제미라는 게 있습니다. 챗GPT 프로젝트 기능과 똑같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정교육과 관련된 지침을 주고 하는데 제가 페이지를 80페이지를 넣어서 한 번에 하니까 한 60, 70페이지 정도 못 돼가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을 잘라서 40페이지 정도 하면 얘가 40페이지 정도 A4를 처음부터 끌으면서 다 윤문 작업을 해줍니다.
예민아이 기준으로 네네네. 40페이지. 예, 40페이지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해줍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는 요소가 있고, 특히 이 윤문 지침 부분에서는 아까 최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페르소나, 나의 지금까지 글 쓴 스타일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딱 여기에 스타일을 만들면은 그렇죠. 윤문 과정에서 나의 인간스러운 어떤 어투 스타일을 반영한 글이 교정 과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글쓰기를 할 때 어려운 게 이런 초고를 쓰는 게 어렵고, 사실 교정교율이나 윤문 같은 경우는 되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싸요. 사실은 그걸 외부한테 맡기면은.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프롬프트와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훨씬 더 맛깔스럽고 재미있는 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그 교정하는 과정에 네네. 뭐 작가 누구누구의 그 글의 스타일로 해줘.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스타일을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작가 스타일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작가가 하는 스타일로 구사하는 프롬프트를 뽑아내고 그 프롬프트를 여기에 지침에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짜게 해서 작업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AI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다. 긴 문장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만들 때 AI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뭔지를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고려해서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을 잘 반영을 하면은 그러한 AI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에 대한 거를 극복하면서 훨씬 좋은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제가 쭉 해보면서 터득한 하나의 어떤,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유는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셨던 그 디테일한 어떤 나의 조건,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AI 플랫폼이라는 게 이러한 각자의 세부적인 어떤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AI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AI 에이전트 형태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라면은 그게 이제 AI랑 뭐 AI를 여러 개를 쓰겠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에이전트의 포맷에다가 이런 정보를 넣으면은 뭐 이것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시대도 오겠지만, 아마 그게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요소들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한 번 클릭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는 이제 반복돼서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될 어느 정도 텐데.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죠, 향후에는. 네, 충분히 그런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쭉 보이는데, 이러한 포맷은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세팅을 해서 뭐 자기화한다. 그 부분인데 그 세팅 값에 대한 가지수가 뭐 100가지다, 1000가지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포메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은 그 포메타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거는 포맷되지 않는 또 다른 뭔가의 형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더 숙제 아닐까. AI보다 더 나은 점을 인간이 존재하려면, 존재의 가치를 가지려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이 결국 완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초고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 생각들과 내 스타일을 더 나름대로 더 수정하고 교정하는 그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보통 책 한 권을 쓸 때 초고가 나온 때 초고가 완고가 된다고 보통 이제 우리 출판사에 넘기는 걸 완고라 그러는데, 최소 7번 정도의 수정을 거치는 과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AI를 도움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포인트를 갖는 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AI한테 도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거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받는 요소를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거기서 정말 내가 좋은 사례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들은 결국 사람이 해야 될 요소라고 보는 거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책 쓰기에 기존에 들여야 될 노력을 저는 10분의 1로 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그럼 최소 6개월, 1년 걸리는 걸 내가 한 달만 집중하면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AI를 도입한다라는 걸 클릭 한 번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상상이 아니라 정말 1년 걸려서 만들 책의 어떤 작업을 내가 정말 한 달만 집중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만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럼 이제 최은희 선생님도 지금 전자책 하나 지금 집필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테마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제 들으셨으니까 나는 저거는 나도 좀 따라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지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일단 그 정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가장 좀 느낀 거는 그 각자 하루 중에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생각하는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책 쓰기라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되게 오랜 시간 대표님이 이미 가지고 있던 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AI 활용하는 거를 계속 최적화해 나가셨다는 게 되게 그 모습이 되게 좀 멋있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주제든 진짜 그 AI와 씨름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이 경험을 한다고 하면은 이 경험이 계속 뭐라고 그러나 디벨롭되고 그러면 실은 내가 내 정보를 넣어서 최적화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저의 정보를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모아서 지금까지 정 소장님이 쌓아온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클릭 딸깍 해가지고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장님 얘기 들으시면서 제가 지금 책을 이제 AI 활용해서 쓰는데 소장님의 그 노력의 과정들을 좀 이해해보고 싶다. 그리고 저도 제 소스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전자책을 원래는 지금 꼭 책을 낸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식으로 책을 보통 집필을 하냐면 올해 내가 뭘 공부했지? 올해 공부한 내용을 최소한 책 한 권 분량 정도로 남겨놓고 한 해를 새로 맞아야지. 이런 걸 한 해의 루틴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책이 됐든 전자책이 됐든 이제 연말쯤 아예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올 한 해에 걸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테마를 잡아가지고 아예 책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작심하고 물론 이제 AI한테 그 요청을 해서 쓰면 자기의 이제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 요러요러한 항목으로 요러요러한 소재로 요렇게 쓰고 싶어라고 하면 한꺼번에 하룻밤에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곰 삭힌다고 그러죠. 그 삭힌다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뭔가 평소에 막 생각하고 있던 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책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는 페이스북을 거의 일기장처럼 쓰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일기를 쓰듯이 오늘은 어디 가서 뭐 했어요?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런 걸 공유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일기장 삼아서 이제 쓰는데 그 중에 한 2, 3일 간격 정도로 책으로 잡으려고 했던 원고 있잖아요. 네. 그 원고의 초안을 그냥 그 SNS에 써놔요. 네. 챗GPT 아니라 페이스북을 쓰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썼던 우리 잡으려고 했던 책의 원고 그 파트 몇 이런 식으로. 그것도 AI 활용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이게 우리 줌하면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올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주제가. 제가 저는 꼬박꼬박 받아봅니다. 그거를 써서 정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소리까지 공유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글을 저렇게 쓰는 게 나중에 좀 편할 수 있겠구나. 최고수님 저렇게 하기가 사실 대부분 쉽지 않을 어려워요. 겁니다만요. 제가 쓰는 제 페이스북을 좀 보여봐 드릴게요. 근데 진짜 최 교수님의 루틴은 진짜 루틴 짱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면 따라하면 안 돼요. 결국 이거 참고하시라고. 이거 연결이 안 돼 있네. 끊겼나 봐요. 자, 정말 잠을 안 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잠을 안 자진 않습니다. 예, 예. 잠을 안 그래서 자진 않는데 쭉 나오는 컨텐츠들이나 그다음 활동 영역이나 보면은 그래서 자, 연결되길 바라고요. 연결되면은 예, 이제 뒤에 좀 뜨긴 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 자꾸 비번이 나오지? 비번이 특별히 안 보여주려나 봐. 뭐 보여주기 싫은 모양인데 오늘 노하우 특급 노하우라서 맨날 쓰고 다니는 거라서 이게 안 될 지금 근본이 이유가 없는 아닌데 거예요. 아까 네. 그 얘기 중간에 이거 지금 찾는 동안 잠시 말씀드리면 네네. 저작권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AI가 나오면서 저작권의 영역이 많이 쇠퇴될 것 같아요. 워낙 빨리 이게 예, 예, 변화되고 맞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이 점점 빨리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거나 네네. 상황이 바뀌니까 뭐 그 많은 저작권 소송이 걸리면은 그 재판받고 뭐 여러 가지 판결 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은 완전히 또 바뀌는 환경이 돼버리니까 참 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빨리 쓰는 게 예. 그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AI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사실상. 예. 자, 보세요. 이거 같은 네. 경우 이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그 이제 27시간 동안 강의를 했던 네. 내용이 그 어떻게 하면 그 AI 기능들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가장 그래도 그럴듯한 형태의 완성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7시간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한 내용이 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의 기본 그 주제가 AI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과제가 느껴질 때, 문제의식이 느껴질 때 그걸 어떻게든 AI로 풀 생각을 해라. 요게 이제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자, 예, 이제 올해 들어서 3월하고 8월에 정말 큰 그 이 AI 편집 기술의 그 진화가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원본 유지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한번 썼던 이미지를 다음 장면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헤어스타일, 의상, 컬러 그런 것들이 이번 첫 장면하고 뒷장면이 어그러져 버리면 이게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웹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동화책도 못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어려운 과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원본 유지 기술을 구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소개했던 게 3월 달이에요. 근데 이거 공식 서비스는 안 하고 우리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하다가 드디어 이제 8월 달에 그 나노 바나나라는 그 이름으로 구현이 되니까 이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장면을 그대로 안 흐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능했고 이제 그 이미지 원본 유지 기능은 이제 동영상 생성계도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를 타면요, 실제로 영화를 만들듯이 내 영상을 내 머릿속에 있는 컨셉을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만들기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 흐름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용도, 목적, 보여줘야 될 대상, 청중의 수준에 따라서 이 영상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분량,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 올릴 건지, 발표 매체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요, 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아, 릴스를 올린다고? 그러면 뭐 길어야 1분이네. 뭐 예를 들면 그럼 사이즈는 릴스니까 세로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어떤 식의 시나리오로 어떤 대본을 쓰면 좋을지, 그 다음에 대본의 내레이션 스크립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약 이제 음악을 거기에 그 BGM으로 깔아야 된다면 배경음악으로는 어떤 음악 스타일을 뽑으면 좋을지, 이 스타일까지를,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써달라고 그래요. 다 써줍니다.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그러면
기획안 플러스 나레이션 스크립트 플러스 그 밑에 들어가는 백뮤직의 뭐죠? 그 음원 생성 프롬프트까지 함께 써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 작업이에요. 요게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 돼요. 구글 AI 스튜디오 가시면 챗 메뉴에 비디오 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영상을 하려고 하면요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소라2도 그렇고 그 다음에 BO3 구글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도 그렇고요. 다 웬만큼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한테 부가 서비스 기능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기능들은 돈을 받고 제공을 하지만 지나간 버전들은요 돈을 안 받고도 줘요. 예, 그런 게 대표적으로 여기 AI 스튜디오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베타 테스터용 개발자 무료 시 테스트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기가 보면 챗이라고 하는데 뭐 기본 그 디폴트인데 여기 보면 여기 제미나이, 라이브,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식으로 이 기능별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탭이. 비디오 탭을 가보시면 여기 보면 BO2라고 보이시죠? 예. 이 BO2가 BO3 지금 나오는 그 BO3의 전 버전인데 얘가 음원 생성까지는 안 해줘도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비디오 생성까지는 자발적으로 해줘요. 여기다가 좀 전에 챗GPT한테 뽑아달라고 했던 그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예. 여기서 뽑았던 여기 나레이션, 그 다음에 기획안, 예,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고 나서 나 요러요란 그 지금 영상이 하나 필요하거든 만들어줘 라고 하면요 귀신같이 만들어줘. 텍스트 투 이미지 비디오죠? 텍스트 그렇죠. 투 비디오. 그럼 여기서는 예. 비디오만 만들어주고 예. 오디오는 나중에 그렇죠. 예, 백뮤직은 따로 넣을 거기 따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디오를 자동으로 안 만들어주는 대신에 공짜라니까요. 공짜로 여러 개를 만들어줄 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는 오디오까지 예, 만들어. 이게 지금 보면 그 초수가 5초부터 8초까지 만들어주는데 8초까지만 해도 8초까지 그 스크립트를 이걸 영상 클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상 클립 5개만 만들어도 40초예요. 그렇죠. 예, 영상에서 40초 짧은 게 아닙니다. 그걸 이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어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만들면 또 연관성을 좀 가져가는 방법 중 팁 중에 하나가 이 1차로 만든 클립의 마지막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 있죠. 예, 요걸 눌러보면요. 애드 이미지가 가능해요. 예, 업로드 로컬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클립의 마지막 장면을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얘를 업로드를 해줘. 그리고 나서 업로드가 되면 프롬프트를 뭐라고 쓰냐면 내가 업로드한 이 장면을 첫 번째 장면으로 만들어서 다음 장면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관성이 있는 이미지가 나온다. 지금 2에서도 첫 번째 이미지하고 끝에 이미지를 주고도 생성 가능하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그 스타트 투 엔드고 그거는 처음부터 주는 거고 여기서는 스타트 라인만 주면 돼요. 스타트 라인만 주고. 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연관성 있는 비디오 클립을 이제 내가 원하는 초수만큼 재생 길이만큼 반복해서 만들면 돼요. 프롬프트를 안 바꾸면 아무리 똑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조금 다른 영상이 나오거든요. 같은 영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안 바꾸고 5번은 그 똑같은 프롬프트로 생성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5840에서 40초짜리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굳이 막 따붙이기, 마지막 장면 연결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예, 연관성이 안 흐트러져요. 주제가.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첫 수만큼 추가로 뽑아내고 여기다가 아까 여기 음원 프롬프트 땄잖아요. 음원 프롬프트 그대로 스노에다 넣어가지고 예, 그대로 음원만 가사 없이 음원만 하라고 그러면 얘가 보통 짧으면 한 1분 30초에서 길면 한 3분 정도까지 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그대로 이제 합성만 시키면 됩니다. 딱 하나 좀 고민을 좀 해보실 부분은 여기 나레이션이 있을 때 그냥 표준 나레이션 목소리를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목소리를 쓸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지정하는 우리 대표님 목소리를 쓸 건지 성우 목소리를 갖다 쓸 건지 이런 어떤 목소리 하나만 좀 추가해주면 훨씬 우리가 직접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기성 버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이 목소리에서 납니다. 목소리. 근데 이 목소리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제가 소개받은 데 중에서는 슈퍼톤이라고 저게 서울대 쪽에 벤처예요. 서울대 교수진하고 그 학생들이 함께 만든 스타트업인데
글로벌하게도 저 친구들의 그 음성 그 분리 기술이 굉장히 탁월한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글이 잘 먹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 파트너 등록을 하시면 내 목소리를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월 한 5,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한 3불 정도 돼요. 3불 월 사용료가. 근데 그거 하면 내 목소리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 텍스트만 넣어주면 그걸 보이스 음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면 자 이제 클립 땄죠. 수노에서 음원 백뮤직 땄죠. 그 다음에 그게 나레이션 들어가는 거 목소리까지 땄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가 다 갖춰진 거예요. 3요소가. 네. 영상, 백뮤직 음원, 그 다음에 나레이션, 목소리 자막, 목소리까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캔바나 캡컷 같은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합성해서 그냥 합성해서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캔바를 쓰든 캡컷을 쓰든 이제 본인들의 몫에 달리긴 했는데 이 캡컷 같은 걸 쓰면 나중에 저런 걸 쓰는 게 좋아요. 그 시작할 때는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가 끝날 때 가면 소리가 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음원을 쓰다 보면 음원이 그 내가 준비한 영상보다 음원이 길면 이게 음원이 완전히 끝이 안 나기 전에 영상이 뚝 끊겨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작업을 하다 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끝에 음원 부분에다가 우리가 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소리를 점점 작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설령 이게 전체 연주가 끝이 안 났더라도 소리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멈춰주면 마치 좀 자동으로 끝난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를 좀 쉽게 하고 싶으시면 캡컷이 훨씬 나아요. 거의 슬라이드를 끌어당기는 것만으로 이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 같은 걸 주거나 소리의 높낮이를 갖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영상 만들고 싶은 분은 이제 캡컷을 쓰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음성 나레이션이 귀로 잘 들으면 한글은 잘 들릴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이제 자막이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이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가끔 이제 헷갈리는 그런 이제 뭐랄까 단어 같은 게 발음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이 브루라는 서비스, 얘를 이용하면 브루라는 서비스를 열어가지고 내가 오디오로 작업을 시작할래요라고 하면 그 비디오를 하면 비디오를 넣어주자마자 그 안에 들어간 그 소리 있죠. 보이스를 자동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의 순서에 맞게 얘가 자동 분리를 해줘요. 자막을 자동 삽입을 해줘요. 이 작업이 사실 제일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영상 만들 때 자막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아이가 브루라는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5단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음원 생성하고 비디오 생성 클립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 넣은 다음에 마지막 자막 처리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요런 정도의 이 작품을 말할까 샘플을 만드는데 40초면 끝납니다. 한 20분 내지 30분이면 끝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대단한 숙제를 주셨네. 이번 주말에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 제가 아마 실제 작업을 하라고 했으면 한 20분 정도면 이 작업이 끝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헬스케어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은 생명을 살리는 긴급 물자를 나르고 도시 전체가 실시간 의료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최첨단 진단과 치료를 받습니다. 개인 맞춤형 바이오 치료와 디지털 진료 환경은 건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혁신은 내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 의료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지막에 부르를 써가지고 자막 넣고 나레이션 부분을 자막 처리. 바로 ADICA 2025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의료 박람회. 의료 박람회에 출품하는데 이제 사람들 초대하는 용도의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아이고 아주 이 정도를 만드는데 비용 제로. 아니지 비용을 받으셔야지. 비용 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설명해 주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까 그 내용을 어디 여기 페이북 가서 최교수 검색하면 페이북에 나옵니다. 아니 날짜가 뭐 언제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AI를 써먹었다라는 오늘 내용을 나의 오늘 날짜 AI 라이프.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AI 라이프로 AI는 생활이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넘버가 50번이잖아요. 제가 이걸 이제
100개의 포스팅을 모아가지고 책을 연말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절반 50개를 채우는 상권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 소장님이 하루 만에 책 쓰기 하는 방법과 우리 최규명 교수님이 매일 내 생활처럼 그렇죠. AI 활용해서 한 달락씩 만드는 원고를 조금씩 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넘버 50? 예, 넘버 50이니까 이제 50번째 절반 한 건가요? 좋죠. 절반 이제 상권. 요거를 그때 한 다음에 요거는 책으로 묶습니다. 이 책으로 묶는 건 구글의 그 문서, 구글 드라이브 문서 덕스를 이용하면 예, 여기 이제 최근에 내가 쓴 거 AI는 네, 생활이다. 원고 상권. 이렇게 하면 저거는 이제 평상시에 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군요. 매일매일. 페이스북으로 했던 내용을 그대로 긁어 모아 가지고 예, 원고 그 여기 구글 시트에다가 그대로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한 권 한 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 한 권이.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요? 라고 그러는데 아니 맨날 일기장 쓰잖아요. 그 일기장 쓴 거 중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묶어놓으시면 책 한 권이 그냥 만들어져요. 연말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초본 만드는 거는 100일이면은 어쨌든 그렇죠. 완성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한테 배워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책을 쓴다고 하면 한꺼번에 막 끝을 내버릴 생각을 하고 작심을 하고 초단기전을 막 이렇게 목표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제를 잡고 꾸준히 한 꼭지씩 써 버릇하면 굳이 AI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대다수의 제가 이제 콘텐츠 그렇죠. 마케팅을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이 사실은 지금 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런 거거든요. 매일매일 블로그 써서 책으로 묶게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사실 사람들이 그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최 교수님처럼 하는 게 가장 정석인 것 같아요. 정석인데 그 정석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도 책을 쓸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저는 AI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가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처럼 하는 거 쉽진 않아요. 네. 더군다나 책을 9권, 뭐 전자책까지 12권째 쓰고 있는 분이니까 가능한 어떤 진짜 루틴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첫 번째 책 생애에서 첫 번째 책 쓰는 사람들은 저는 AI 도움을 받아서 그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저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경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네네. 오늘 50번째 그 하나만 해도 뭐 강의용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실습을 보여주면 2시간짜리 강의죠. 교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아깝네요. 뭐가 아까요? 아니요.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홍보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홍보가 약해. 홍보가 약해.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텐츠라는 개념을 옛날에는 막 숨겨서 그리고 막 짱하고 꺼내는 방식이 지금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더 보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형으로 바뀌어서 그 오픈형이 있었던 사람이 저기 책으로 묶으면 오히려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의 어떤 경험치가 전자책을 접근하는 방식, 디지털 책을 만드는 방식의 어떤 책을 그쵸. 만드는 방식이 달라지는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완성된 책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나의 책을 쓰는 과정 자체를 가지고 참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좋다. 그리고 한두 개의 샘플을 보면은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완성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로 어떻게 굴려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거냐는 거는 시나리오에서 결정이 난다고 봐요. 이게 사실 이 골격. 그래서 목차 나오면 책 한 권 다 책 한 권 50% 썼다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게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저렇게 50번째 이렇게 하신다라는. 근데 50번 그 하나만 가지고도 대략 이거는 어떤 그 컨텐츠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게 딱 감각이 오는데. 근데 저 책 나오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책이야 뭐 그 큰 돈이 아니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좀 계산하기에 좀 뭐한데 저는 아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막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야, 이런 내용의 컨텐츠라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말해서
울고 먹을 게 많겠다. 아니 지금 50개 중에서 1개밖에 오픈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 봐도 그러니까 이 50개 하나를 봤는데 이게 골격이 이렇다라면은 이거는 매우 좋은 컨텐츠. 우리 오늘 너무 열띠게 토론하다가 시간 넘겼어요. 하여튼 뭐 주제를 사실 이제 처음 던지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재밌게 풍부하게 진행될 거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고 재밌게 좀 내용들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한번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는 말씀 나누고 오늘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옵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대표님부터. 네, 오늘 AI로 책 쓰기 정 소장님의 그 오랜 그 뭐라고 그러더라 노력의 결과물들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평상시 실은 책 쓰기와 그러니까 저한테는 책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한번 책을 쓰면 계속 쓰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책 쓰기 할 때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인사이트들 다 온전히 적용해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죠. AI를 활용하지만 AI 활용한 티가 안 나는 휴머나이즈 휴머나이즈 그런 책을 쓰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응원합니다.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는 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책 컨텐츠다. 그렇죠. 또 거기에 AI라는 소재가 또는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컨텐츠 파워가 훨씬 커졌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우리 소비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책을 미리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마침 딱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쓰고 나온 글이거든요. 저게 이제 따끈따끈한 글을 딱 100개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제 50개만 가지고도 저것만 가지고도 한 20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4로 200페이지예요. 우리 종이책으로 200페이지가 아니고.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 쓰는 게 저 같은 저런 방식을 택하시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또 도전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글감이 생각나거든 저렇게 SNS로라도 이렇게 자꾸 남겨놓는 버릇을 좀 들이시라. 그럼 진짜 자기 책 쓸 때 저거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책 한 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 10년을 넘게 책을 쓰면서 그 익힌 노하우니까요. 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아유, 저는 정말 쓰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쓰고 싶다는 희망만 갖고 사신 분 또는 쓰다가 중도에 포기만 하신 분 그리고 아직도 쓰고 싶은 분들이 첫 번째 책, 내 세계 첫 번째 책을 한번 만드는 부분에 도전하는 부분을 한번 AI와 같이 공동 작업을 한번 해서 책을 출간해보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책을 처음 쓸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과 과정들을 덜어줄 수 있고 또 AI 티 나지 않으면서 정말 내 생각과 감정과 스타일을 잘 반영한 책을 얼마든지 AI로도 쓸 수 있다. 그런 희망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제 4회 저 마지막 질문. 아까 쓰셨던 그 전자책. 네네. 그거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배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ISBN을 발행을 할 거고요. 발행해서 전자책으로 지금 출간을 할 겁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지금 사실 이제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집중하면 그거는 금방 뭐 일주일 내로 바로 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전자책으로 출간할 수 있는 그런 출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출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향후 저는 뭐 그런 거를 다양하게 좀 처음 책을 쓰는 사람이 전자책으로 자기 출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는 공개 강의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쓰고 싶어지셨군요. 아니 저는 항상 시간 테이블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아까 이제 매일매일 뭔가 고민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고민하는 시간 또는 정리하는 게 다 주관적으로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거쳐가는 어떤 단계들이 있고 이게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월 31일 10월이 마지막 날을 하느냐 뭐 크리스마스 날 하느냐 뭐 이런 디데이라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임 계산을 해봐서 어떤 타이밍을 해야지 이게 좋을까. 예, 그런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의논 한번 해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월이 마지막 날.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더 핫한 뉴스를 다음 주 금요일 날 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